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거대하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에너지의 미래가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인공지능, AI랑 육아.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그런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지금 에너지 세계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이 모든 논의가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곳이 바로 세라위크라는 행사입니다. 우리가 IT 업계에서 매년 CES를 주목하는 것처럼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 세라위크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핵심 주제들이 곧 전 세계적인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올해의 핵심 주제가 딱 두 가지로 압축됐다는 점이에요. 첫 번째는 융합, 바로 AI와 에너지의 만남입니다. AI 덕분에 석유 탐사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동시에 AI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기를 잡아먹는 주범이 되기도 했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에너지 안보입니다. 지정학적 위기들이 터지면서 다시 한번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깨닫게 된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왔던 에너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현실 앞에서 재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표가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보세요. 기존에는 2030년쯤이면 석유 수요가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신재생 에너지로 빠르게 넘어갈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요? 완전히 달라요. 전문가들은 이제 석유 수요가 2040년, 어쩌면 그 이후까지도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특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에너지원이 다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감시기관인 국제에너지기구 IAEA가 공식적으로 우리가 틀렸다고 인정한 거예요. 친환경 에너지 전환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기 때문에 석유의 시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이어질 거라는 걸 인정한 거죠.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시장에는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결과는 뭘까요? 이런 거대한 혼란 속에서 정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수혜를 보고 있는 새로운 승자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의 한마디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요약해주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정유사들이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국 정유사들은 정부가 가격을 묶어놔서 국내에서는 사실상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전체 물량의 60%나 되는 수출 시장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180도 다른 겁니다. 배럴당 한 $10 남짓하던 이익이 최근에는 무려 $90까지 치솟았어요. 이 엄청난 수출 이익으로 국내 손실을 다 메우고도 남아서 지금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이런 수혜가 정유업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석유 공급원을 찾아야 한다는 이 절박함이 다른 산업들에도 활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거의 죽어있던 심해시추 산업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관련 선박을 만드는 우리 조선업계에도 기회가 되겠죠. 또 파괴된 중동시설을 복구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원유에 맞춰서 정유 설비를 뜯어 고치는 건설이나 엔지니어링 분야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단기 유가 전망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전문가들의 복잡한 예측을 아주 명확하게 세 단계로 나눠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유가의 흐름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겁니다. 먼저 멈춰있던 물류가 다시 풀리면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일시적으로 $80 선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라서 가격이 조금만 싸지면 너도 나도 재고를 채우려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순식간에 $85 선까지 급반등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파도가 한번 지나가고 나서야 비로소 글로벌 생산이 완전히 정상화되면서 장기적인 안정세로 들어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복잡한 경로를 거칠까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금융시장이 아무리 빨라도 이 물리적인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중동에서 아시아까지 원유 싣고 오는 데만 40일이 걸려요. 지금 항구에 대기 중인 물량들 처리하는 데만 2달이 걸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멈췄던 유정을 다시 안전하게 가동하는 데도 5주나 걸립니다. 바로 이런 물리적인 시간 차이가 가격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한번 큰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세계 에너지 지도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무조건 빨리 친환경으로 가야 한다. 이걸 최우선으로 여기던 시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모든 국가의 새로운 최우선 순위는 바로 안정적인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변화가 만들어낼 장기적인 결과물들입니다. 첫째,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거죠. 각국은 이제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둘째, 새로운 에너지 거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브라질이나 서아프리카 같은 지역에 막대한 투자가 몰리고 있고요. 셋째, 잊혔던 기술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심해 시추나 복잡한 정유설비 개조 같은 기술의 중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세계의 에너지 전략이 지금 뿌리부터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죠. 이런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기회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위기가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질서 속에서 최후에 웃는 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이며 누가 뒤처지게 될까요?